안녕하십니까. 피벗 테이블 네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순서가 있었죠. 작업하실 때 크게 보면 분석할 데이터의 범위를 선택하고 필드, 열이라고 했죠. 열에 대해서 목록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각 필드 설정과 그룹 설정해주고 정렬도 해주고요. 옵션 지정하고 출력 형태와 맞는지 비교해보고 자, 할 건데요, 여러분.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글자만 이렇게 1, 2, 3 순서만 보면 뭔지 모르시겠잖아요. 같이 한번 더 복습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요령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1, 2, 3 순서를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피벗 테이블 출력 형태를 문제를 보고 우리 제3작업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를 보셔서 작업을 하시거든요. 출력 형태를 보고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열 레이블의 값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파악하신 내용을 토대로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에 어떤 거를 쓸지 조건과 함께 보시면서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필드가 들어갈지. 자, 그래서 한번 이 피벗 테이블 스마일 게이트, NC 소프트, 끝에 블리자드죠.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인데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완전 정복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여러분 제1작업에서 제1작업 시트 클릭했어요. 자, 1작업에서 제가 월요일 날 보내드린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파일명이 피벗 테이블 개발사 출력 형태 포함이라고 해서 이 엑셀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이 엑셀 파일의 제1작업을 보시면 자, 게임사가 블리자드, NC소프트, 스마일게이트 세 가지 외에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출력 형태의 피벗 테이블을 보면 게임사가 딱 세 가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 제1작업에 게임사가 세 가지 뿐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작업하고 있었던 1작업, 2작업 같이 공부했던 이 내용, 이 파일을 보시면요.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 수험번호, 임의의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성함으로 저장을 하셨을 거예요. 이 파일을 보시게 되면 개발사가 여러 군데 개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들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그 옆으로 계속 이렇게 개발사 종류별로 피벗 테이블이 계속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보내드린 파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출력 형태를 보면 딱 세 가지만 있죠. 이 내용으로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 만들기 전에 제1작업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죠. 데이터는 관리 코드 셀부터 서비스 시작 셀까지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서비스 시작 레이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필드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분류도 있어야 됩니다. 분류도 있죠. 그래서 분류에서부터 서비스 시작까지 다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해당 셀에 대해서 이제 관리 코드 셀부터 서비스 시작의 2012년 12월 8일까지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로 만들 건데요. 출력 형태와 조건을 참조하시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새 시트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죠. 새 시트를 플러스 기호 눌러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앞에 있는 시트를 복사해가지고 내용 삭제하고 그 안에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여러분께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복사해서 내용 지우고 피벗 테이블 넣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플러스 기호를 눌러서 새 시트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플러스 기호 누르면 이렇게 시트가 생기거든요. 새 시트에다가 ITQ 엑셀 기본 설정을 해가지고 작업하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제 1작업에 있는 내용을 시트를 복사를 할게요. 복사할 시트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동 및 복사가 있죠? 내가 복사하고 싶은 시트의 명 위에서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바로가기들 중에 이동 및 복사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동 및 복사 선택. 그래서 이동 및 복사 이동 및 복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현재 문서에서 작업할 거니까 문서명 선택하는 건 그대로 두시고 어떤 시트 앞에다가 위치시킬 것이냐 이걸 선택해 주셔야 돼요. 맨 끝으로 이동시킬 거니까 맨 끝에 위치시킬 거니까 맨 끝으로 이동 선택하시고 1작업에 대한 복사본을 만들 거기 때문에 복사본 만들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 끝으로 이동 선택, 복사본 만들기 선택. 1작업에 대한 복사본 만들기니까 체크하고 끝에다가 만들 거기 때문에 끝으로 이동 체크한 거예요. 자, 확인 눌렀습니다. 그러면 1작업에 대한 복사본이 맨 끝에 만들어졌죠. 이름이 똑같아서 구분하기 위해 뒤에 괄호 2가 생겼는데 저희는 제3작업이라고 바꾸도록 할게요. 이름을 제3작업으로 바꿉니다. 자, 이름만 제3작업이지만 안에 내용은 제1작업과 동일하죠. 1작업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서 행 부분을 이렇게 또는 열 부분, 행 부분 본인이 삭제하고 싶은 방법으로 행 머리글 또는 열 머리글을 선택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행 머리글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했죠. 행 머리글 위에서 행 머리글 윗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저 지금 2번 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상황이에요. 2번 머리글 위에서. 나오면 바로가기가 나오면 삭제가 있어요. 삭제 버튼 누를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 클릭. 자, 그래서 다 삭제되고 위에 결제란 부분만 남았죠? 이 결제란은 도형처럼 이렇게 따로 선택이 돼요. 이 선택되었으면 딜리트 키가 있습니다. 딜리트 키가 여기에 있는 삭제하는 키예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해당 도형을 지우도록 합니다. 자, 지웠어요. 지우고 나서 이제 열의 높이는 행의 높이는 동일한데 열의 너비가 다르죠. 자, 열의 너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똑같은 열의 너비가 몇인지 볼까요? 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열 너비가 있습니다. 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열 너비가 있습니다. 자, 열 너비를 클릭해 보면 해당 열이 너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8.38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열 머리글의 다른 부분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 저는 K열부터 이렇게 다 A열 빼고 선택했어요. 여기까지의 열 머리글 선택한 부분에 머리글 위에서 A, B, C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요. 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다시 열 너비 들어가서 8.38 아까 기본값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동일한 너비로 작업이 됐죠? 동일한 너비에서 이제 제 1작업 시트 들어오셔가지고 피벗 테이블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내가 선택한 부분 관리 코드 셀부터 2012년 12월 8일까지 선택하셨으면 삽입 탭 들어가셔서 삽입 탭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피벗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기존 표는 기존 범위는 내가 이미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자,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기존 엑셀 파일, 지금 여기 엑셀 프로그램에다가 만들 거죠. 그래서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를 체크해 주세요. 기존 워크시트를 체크해 주시고, 자, 이제 위치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해당 위치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우리 편한 방법 있죠? 셀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버튼 누르도록 합니다. 클릭. 자, 그래서 대화 상자가 작아지면, 자, 여기에서 커서가 반짝이고 있을 건데요. 해당 여기에다가 내용 입력하지 않고 클릭만 해서 여기 위치를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제3작업 시트를 찍어야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겠죠? 제3작업 시트 클릭합니다. 클릭. 자, 클릭하자마자 제3작업이라고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셀 위치를 찍어줘야 되죠? 그냥은 못하죠. 자, 셀 위치는 여러분 출력 형태를 보셔야 돼요. 출력 형태를 보면 피벗 테이블이 B열 이행부터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B열 이행 셀을 클릭해 줍니다. B열 이행 셀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셀 위치가 찍혀지죠. 클릭. 자, B열 이행이라고 절대값을 이용해서 행과 열을 바뀌지 않도록 절대 수식으로 절대 참고로 들어갔어요. 절대 참고로 입력이 되었으면 자, 아까 대화 상자로 돌아가기 위해서 끝에 있는 버튼 누르도록 합니다. 입력이 다 되었거든요. 자, 끝에 버튼 클릭하면 아까 나왔던 피벗 테이블 대화 상자 나타났고 기존 워크시트 위치에 해당 내용 들어갔어요. 그죠? 여기까지 하셨으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빈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빈 피벗 테이블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행에서부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조건과 출력 형태를 보고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조건과 출력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서비스 시작과 개발사별 분류의 개수, 수익금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서비스 시작 하나랑 개발사가 들어가야 돼요. 각각 조건을 보시면, 출력 형태를 보시면 서비스 시작이 행 레이블에 들어가 있죠. 행 레이블이라는 건 이렇게 길다란 부분을 말해요. 서비스 시작 길다랗게 되어 있고요. 열 레이블에 보시면 개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에서 서비스 시작과 개발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제3작업의 행 부분에 행 레이블에 서비스 시작을 드래그해서 넣어 놓을 거예요. 자, 행 레이블 서비스 시작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들어가졌죠? 행 레이블에 서비스 시작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행 레이블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지금 여기 내용이 저랑 다르실 수 있는데 하다가 설정 같이 맞출 거예요. 행 레이블이 생긴 게 중요해요. 자, 행 레이블에 서비스 시작 들어갔고요. 열 부분의 조건 보시면 개발사가 들어가 있었죠? 아까 이렇게 열 레이블에 개발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개발사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게임 개발사 2개, 끝에 이제 블리자드까지 스마일게이트, NC소프트, 블리자드까지 개발사들이 열 레이블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제3작업 열 부분에 개발사를 끌어다가 넣습니다. 개발사 선택해서 끌어다 넣었어요. 이렇게 개발사 넣었어요. 자, 모습을 보니까 열 레이블에 블리자드, NC소프트, 개발사들이 이렇게 열 레이블로 들어가 있죠. 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긴 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것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값 부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조건과 출력 형태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자, 조건에서는 뭐가 들어가래요? 분류의 개수와 수익금의 평균이래요. 자, 출력 형태도 보니까 분류의 개수와 수익금의 평균이래요. 이 부분이 이제 열 레이블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각각 개발사마다. 그래서 분류하고 수익금을 값을 끌어다가 분류하고 수익금을 값을 끌어다가 이 시그마 값에다가 넣습니다. 자, 각각 분류를 끌어다가 시그마 값에 수익금을 끌어다가 시그마 값에 자, 보세요. 지금 순서가 개수가 먼저 와 있고 수익금이 먼저 왔죠. 분류가 먼저 왔고 수익금이 먼저 왔죠. 이 순서에 따라서 여기서도 순서가 분류가 먼저 오고 수익금이 오게 돼요. 만약에 출력 형태의 수익금이 앞에 나왔다. 그럼 어떻게 수정해 줘야 될까요? 그러면 이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끌어다가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클릭해서 밑으로 놓고 손 뗀 거밖에 안 했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바뀌니까 수익금이 먼저 오고 분류가 나중에 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출력 형태도 마찬가지로 수익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개수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블리자드의 열이고 스마일 게이트의 열이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앞에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 내용 안에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어요. 수익금을 밑으로 내리면 그렇죠. 수익금을 밑으로 내리면 마찬가지로 수익금이 두 번째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열 레이블의 블리자드, 스마일 게이트, 열이에요. 이렇게 돼요. 분류 다음에 수익금이 오게 됐죠. 자, 여기까지 행과 열과 시그마 값 여기까지 다 내용을 넣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정말 잘 따라오신 겁니다. 자,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예제 문제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보시면서 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각 필드 설정과 그룹 지정을 할 겁니다. 각 필드 설정과 그룹 지정을 할 거예요. 각 필드 설정과 그룹 지정 이게 뭐냐? 자, 시그마 값에서 합계 수익금 100만 달러 이렇게 있죠. 자, 조건과 출력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건과 출력 형태를 한번 보면 조건에서 수익금의 평균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출력 형태를 봐도 평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제3작업 다시 가서 확인해 보면 우리는 합계라고 나와 있죠. 평균이 아니라 합계라고 나와 있죠. 이 값을 바꿔줘야 돼요. 자, 바꾸는 방법. 여기 끝에 작은 목록 단추를 클릭합니다. 여기 끝에 작은 목록 단추 클릭. 그러면 값 필드 설정이라고 보이시죠? 자,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값 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자, 지금 선택되어 있는 데이터가 합계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합계인데 평균을 선택해 줘야 되죠. 문제와 출력 형태를 보시면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클릭하는 동시에 합계가 평균으로 바뀌게 돼요. 자, 평균 클릭합니다. 평균 선택. 자, 평균 선택하니까 바뀌었죠? 자, 확인을 눌러주면 이 내용이 여기로 들어가요. 합계 수익금 100만 달러가 평균 수익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그냥 수익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괄호 열고 100만 달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괄호 열고 100만 달러 추가해 주세요. 이 내용을 추가해 줘야
확인을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문제와 동일하게 100만 달러 추가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단추 클릭. 자, 확인 단추 누르니까 평균으로 바뀌었죠? 평균의 뒤에 100만 달러라고 추가되었어요. 이 글씨 100만 달러를 안 쓰면 그냥 수익금만 오게 되고 출력 형태와 다르기 때문에 감점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번에는 B열 오행셀, 여기 B열 오행셀, 행 레이블의 그룹화를 진행할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이 뭐 연도가 되실 수도 있고 월 또는 분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연도로 우리는 통일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B열 오행셀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바로가기가 나오죠? 자, 바로가기들 중앙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클릭하세요. 자, 그룹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룹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연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확인 눌러주세요. 연만 선택하셔서 확인 누르세요. 확인하시면 저와 같은 그룹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션 지정 형태에 맞게 작성하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옵션 지정 형태에 맞게 작성하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행 레이블이 그룹화된 피벗 테이블 안에서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할 거예요. 자, C열 오행셀 선택합니다. C열 오행셀. C열 오행셀 클릭. 행 레이블이 이제 그룹화까지 진행되었잖아요. 행 레이블에 그룹화된 다음에 행 레이블이 그룹화된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 거예요. 그래서 C열 5행을 선택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 레이블이 그룹화가 되었어요. 그죠? 우리가 연도로 통일시켜 줬잖아요. 행 레이블이 그룹화된 피벗 테이블 목록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 거예요. 이 목록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바로가기들 중에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가기들 중에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조건을 보시면요, 여러분. 자, 조건을 보시면 이렇게 세 줄. 이 세 줄이 지금 대화 상자에서 이제 나머지 할 거거든요. 그룹화 했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레이블이 있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그리고 가운데 맞춤 체크하고 개발사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빈 셀은 땡땡 값으로 표시하고 행의 총합기를 지우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방금 대화 상자에서. 자, 제3작업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여기 있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시면 되고 빈 셀 표시에다가 땡땡이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땡땡 체크해주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확인 누르는 게 아니라 요약 및 필터로 또 가셔야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체크 빈 셀 표시 땡땡 표시. 자, 이 땡땡은 어디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키보드에 엔터키 기준으로 여기 숫자 키 8번 있죠? 8번 위에 있는 땡땡이에요. 이 위에 있는 특수 기호를 입력하시려면 어떤 키를 같이 눌러줘야 돼요? 그렇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8번 땡땡 누르는 거죠. 그래야 위에 있는 특수 기호가 출력이 됩니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 빈셀 표시, 땡땡만 입력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확인이 아니라 요약 및 필터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갑니다. 요약 및 필터 두 번째 탭 오셔서 뭐 해줘야 돼요? 행의 총합계 표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체크 해제해 주면 되죠? 체크 해제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도록 합니다. 확인 클릭. 자, 그럼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어요.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번에는 정렬을 할 겁니다. 정렬. 자, 보시면 출력 형태를 볼게요. 출력 형태를 보시면 열이 요렇게 한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세 개예요. 각각 스마일게이트, NC소프트, 블리자드 세 가지죠. 세 가지의 개발사들의 출력 형태를 보니까 정렬이 스마일게이트가 먼저 왔고 NC소프트가 왔고 블리자드가 왔네요. 자, 정렬을 보시면 정렬은 데이터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탭에 텍스트 정렬 기준 두 가지 있죠.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습니다. 자, 오름차순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희응으로 가는 순서고 내림차순은 희응에서부터 기역으로 가는 순서죠. 자, 지금 출력되어 있는 스마일게이트, NC소프트, 블리자드는 무슨 순서일까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어떤 걸까요? 그렇죠. 오름차순이라고 봐야 돼요. 오름차순이라서 가장 비읍이 끝에 위치한 거라고 봐야 되고 이응하고 시옷은 이 위치를 따로 변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를 참고하셔서 정렬을 하시는데 자, 우리 출력 형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기준이 되는 블리자드 셀을 선택해 줍니다. 블리자드 셀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끝으로 보낼 거죠. 어떤 순서로? 내림차순 순서로. 자, 데이터 탭 클릭하셔서 먼저 블리자드 셀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탭을 클릭하셔서 내림차순, 텍스트 내림차순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내림차순 클릭하세요. 클릭. 자, 클릭했더니, 자, 클릭했어요? 클릭했더니 블리자드 맨 끝으로 위치하게 됐죠? 블리자드 맨 끝에 위치하고 시옷 순서, 이응 순서, 희응에서 기역 순서로 가는 순서대로, 정렬대로 잘 됐죠? 자, 그런데 출력 형태에서는 스마일 게이트가 앞으로 가 있었으니까 스마일 게이트 셀을 선택합니다. 다시 스마일 게이트 셀을 선택해요. 이렇게 선택하세요. 자, 그래서 스마일 게이트 셀 선택되셨으면 이 스마일 게이트 셀 클릭한 상태로 양옆으로 움직여 볼 수가 있어요. 손 떼지 않고 클릭해서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스마일 게이트를 NC소프트 앞에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끌어다 놓을 거예요. 지금 NC소프트 열이 이만큼이고 스마일 게이트 열이 이만큼인데 스마일 게이트 셀 자체를 테두리 커서를 확인하셔서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끌어다 놓을 거예요. 자, 끌어다 놓습니다. 자, 끌어다 놓으니까 스마일 게이트 앞에 위치하게 됐죠? 열, NC소프트 열, 여기 뒤에 블리자드 열. 그래서 스마일 게이트가 위치, 두 번째에 NC소프트 위치, 뒤에 블리자드 위치하게 되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정렬은 진행이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출력 형태를 보고 어디가 다른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스마일 게이트 열 안에서 NC소프트 열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또 나뉘어지죠. 스마일 게이트의 분류와 개수, 평균 수익금 100만 달러. 또 여기 분류와 개수, 평균 수익금 100만 달러. 이렇게 나뉘어지죠. 자, 셀에
셀의 중앙에서 가운데 정렬로 땡땡이 맞춰지고 있으니까 우리 작업 파일, 작업 시트로 오셔가지고 개수의 열부터 이렇게 C열 오행 여기 셀부터 끝에 H열 블리자드 열의 맨 끝에 12행까지 선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정렬을 해줘야 여기 땡땡이 가운데 정렬이 될까요?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면 되겠죠? 홈 탭으로 오셔가지고요. 홈 탭으로 오셔서 여기에 있는 가운데 맞춤 클릭하면 됩니다. 자, 가운데 맞춤 클릭할게요. 가운데 맞춤 클릭. 자, 그래서 땡땡이라고 하는 셀의 위치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되었어요. 근데 나머지 이 숫자들은 끝에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지고 가운데 정렬 뒤로 이렇게 클릭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피벗 테이블 내용이 적기 때문에 뭐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숫자들을 뒤에 정렬시키면서 쉼표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정렬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데이터 상황, 내가 서식 설정할 부분에 대해서 선택한 상황에서 홈 탭에서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스타일 여기 보이시죠? 이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쉼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쉼표 스타일 클릭. 자, 쉼표 스타일 클릭하니까 숫자들은 뒤에 오른쪽 정렬이 됐고 쉼표 스타일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들어갔죠? 천 단위 숫자에. 여기까지 하셨으면 피벗 테이블 이제 다 하신 거예요. 이제 나머지 해야 되는 거 뭔가요? 그렇죠? 출력 형태와 비교해보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보셔야 돼요. 자, 각각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의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서비스 시작 개발사 행과 열에 대해서 바꿔주도록 합니다. 우리 작업하는 3작업 시트로 오셔가지고 여기 이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행 레이블의 서비스 시작 열 레이블의 개발사 자, 이렇게 변경하면 피벗 테이블은 문제를 완성하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S에서 저장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월요일날 보내드렸던 이 파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공연장 0809 월요일날 보내드린 출력 형태 포함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제 1작업 시트를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12월 크리스마스 공연 예매 현황 우리 제 2작업 3작업 복습할 때 썼던 데이터죠. 제 1작업 내용이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피벗 테이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만들 때 출력 형태와 조건을 보고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두 번째 시트에 제3작업 제3작업 출력 형태 해가지고 같이 보내드린 거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내용이 있고 위에 출력 형태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그대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우리도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시트가 있어야 되죠. 시트. 플러스 기호를 만들어서 아주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새 종이, 새 시트에다가 ITQ 엑셀 기본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여기 앞에 있는 이미 ITQ 설정이 적용되어 있는 시트를 복사해 가지고 와서 내용과 시트명 바꿔주셔도 되고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복사해 오는 방법이 편해서 앞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 오도록 할게요. 바로 앞에 있는 제3작업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할 시트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니까 바로가기들이 나왔죠? 자, 이 바로가기들 중에서 이동 및 복사 선택합니다. 이동 및 복사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동 및 복사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동 및 복사 클릭. 자, 했어요. 자, 이동 및 복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현 문서에다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새 문서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통합 문서를 고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 문서 요 시트 위치에다가 할 거니까 문서명 건들지 않고요. 해당 시트 앞에 끝으로 이동시킬 거니까 맨 끝으로 위치시킬 거니까 끝으로 이동 체크하시고 무엇을 끝으로 이동시키나요? 내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이 시트에 복사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줍니다. 자, 체크하러 갈게요. 체크, 체크. 이 작업에, 이 시트에 제3작업 출력 형태라고 하는 이 시트에 복사본을 만들어서 끝으로 이동시킬 거다라는 뜻이죠.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 자, 그러면 똑같은 시트가 만들어졌고요.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괄호만 추가가 되었어요. 해당 이름을 제3작업이라고만 바꿉니다. 제3작업이라고 삭제를 해요. 엔터. 자, 그래서 데이터는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같지만 시트명만 일단 바꿔주시고요. 바꿔주시고 자, 안에 있는 시트는 안에 있는 피벗 테이블은 삭제를 해줘야겠죠? 우리 삭제하고 작업할 거니까 이렇게 저는 이번에는 열 머리글을 선택했어요. 열에 해당하는 머리글들 중에서 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바로가기들 중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삭제 버튼 누르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열 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아래에 삭제 버튼 클릭. 그래서 해당 내용 삭제되었고요. 우리 또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라고요? 열 너비 또는 행 높이. 자, 열 너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기본값이 되는 너비를 몇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열 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아래에 열 너비에 해당하는 열 너비 버튼 클릭. 열 너비 클릭. 자, 그러면 해당 열 너비 기본값이 8.38이라고 확인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열 머리글 이렇게 다른 부분들 선택해서 A열은 항상 열 너비가 1이기 때문에 선택하면 안 되죠. B열부터 내가 선택하고 싶은 부분 다 선택해서 그 열 머리글 위에서 아무거나 열 머리글 위에 아무거나 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똑같이 바로가기들이 있고요. 열 너비 선택하세요. 열 너비 선택해서 해당 열 너비가 각각 크기가 열 너비가 다르기 때문에 값이 안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8.38 입력하면 다 동일한 열 너비로 설정이 되겠죠? 자, 8.38 입력합니다. 8.38 확인. 그래서 열 너비 동일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부터 제1작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자, 피벗 테이블 만들기 위해서는 제1작업 시트로 오셔가지고 데이터 선택한 다음에 삽입 탭에 가서
앞에 있는 피벗 테이블 클릭하면 비어있는 피벗 테이블 만들 수가 있죠. 자, 해당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내용은 제3작업 요거 만든 내용은 컨트롤 S에서 저장하세요. 컨트롤 S에서 저장하시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